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2페이지 논용신 변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변화에 초점을 두면 먼저 용신이 변한다고 했을 때 용신은 원령에서 구하는 거니까 원령이죠. 원령은 계절입니다. 계절. 계절은 우리가 다시 좀 생각해보면 뭐 사상, 우리 그 소양, 노양, 소음, 노음, 사상이죠. 그리고 계절은 오행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십간으로 표시가 되죠. 그런데 십간은 다시 우리가 십신으로 표기할 수가 있죠. 여기서 용신이 변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계절이 변한다는 것이냐, 아니면 오행이 변한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십신이 변한다고 하는 것이냐, 어떤 것이 변한다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계절이 변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원령이 예를 들어서 뭐 신월생이다. 그러면 신자진이 와서 예를 들어서 수국으로 변했다. 그러면 신월이 변해서 뭐 겨울로 변했다. 이것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라는 것을 무엇이 변한다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절은 우리가 불변하는 거죠. 그런데 십간이 십신으로 표시되면서 우리가 비로소 격구용신, 그러니까 우리가 용신 이런 것으로 지금 평면이 바뀌는데, 그것들이 우리가 흔히 일부적인 어떤 평가, 사회적인 평가를 이렇게 말하죠. 객관성, 사회성인데 이런 것들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용신의 변화에서는 계절이나 오행이 변한다기보다는 어떤 십신으로 표시되는 그 격국용신, 그런 것들이 변한다. 용신은 엄격히 말하면 원령 용신은 이미 계절의 오행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평가의 개념으로 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견해는 격은, 그러니까 용신은 그대로고 격이 변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용신을 원령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면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원령 용신은 변하지 않는데 그 원령 용신이 쓰려고 하는 격이 변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신월이라고 하는 그 신월의 용신은 금이죠. 경금, 본기로 따지면 경금이 원령 용신인데 수국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게 식상이잖아요. 원령 용신의 차원에서는, 일주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주가 목이다 그러면 관살에서 인수로 바뀐 것이고, 원령 용신의 입장에서는 이게 식상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쓰려고 하는 것이 바뀌었다. 원령 용신이라고 하는 것이 쓰려고 하는
그럼 또 용신의 용신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계절이 바뀐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행이 바뀐다. 월의 오행은 계절이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상이고 뭐 이런 건데 그것도 바뀐다고 보기는 어렵죠. 어떻게 사주팔자는 절기학인데 사주팔자에서의 절기가 변한다 이렇게 말하는 곤란하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변화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쓰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십신이 의미하는 바가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때 변화하느냐? 월령 분일결에서 그 월지가 가지고 있는 식간이 있죠. 그 중에서 뭐가 투과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월령을 포함해서 삼합국이 만들어지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지금 변화입니다. 용신은 이미 월령을 위주로 하지만 그러나 월령에 소장된 것이 하나가 아니어서 용신에 마침내 변화가 있는 것이다. 가령 12지 가운데 좌오묘유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감추고 있는 것이 있으니 꼭 사고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인으로 논한다면 갑은 본주가 되니 그러니까 갑이 본기죠. 군에 부가 있는 것 같고 병은 그의 장생이니 군에 동지가 있는 것 같으며 무도 역시 장생이니 군에 통판이 있는 것 같으므로 가령 인월이 재가 되더라도 갑이 투출하지 않고 병이 투출하면 군의 장관이 본래는 지부해야 되는데 군에 부임하지 않아서 부장관, 동지가 주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변화의 이유다. 이해하시기 어려운 말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본기, 그 다음에 본기와 상생, 이건 지금 장생리죠. 보통 이게 여기, 그 다음에 중기, 이런 식으로 정통성, 어떤 것이 월령에서 가장 정통성을 갖느냐. 본기가 제일 우선이고 본기와 상생하는 장생. 그러니까 지장간으로 하면 보통 여기가 속하고요. 여기. 그다음 마지막으로 중기. 지장간과 그러니까 우리가 인원용사라고 하죠. 인원용사. 이것은 지지에 있는 지지 속에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글자죠. 그리고 분일용사. 이것은 월지를 논하는데 월지에서 일을 하는데 나를 나누어서 일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사권이라고 하는 용어를 배웠죠. 인을 예를 들면 무, 병, 갑.
여기서 예를 들어서 무가 7일, 병이 7일, 갑이 14일 이러면 그게 무는 처음 7일을 사관한다. 그래서 월령이 무인일 경우에 그 일주가 월령을 보고 일을 맡기고자 할 때 7일 동안 처음 7일이면 무한테 맡기고 그 다음 7일이면 병한테 맡기고 그 다음 본기 구간이면 14일 동안은 본기 갑한테 맡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인원용사와 분용사는 좀 다른데 이 인원용사는 어떤 지지에 있든지 간에 지지에 있을 때 일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글자들이고 분일용사는 원령에 있을 때 그런 일을 맡기고자 하는 그런 글자들인데 인원용사는 28글자로 우리가 보고 분일용사는 이거 다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자평진전 여기 지금 설명은 인원용사와 원령 분일용사를 나누지 않은 설명입니다. 약간 혼돈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은 알고는 있어야 되죠. 밑에 그런 말입니다. 심 선생은 이런 접근은 원령 장관과 원률 분야의 다른 것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월지 지장관으로서 원률 분야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회피하고 있다. 그죠? 월지 지장관과 원률 분일용사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지장관이면 묘면 그냥 을만 있는 거죠. 그런데 분일결은 묘에는 갑이 있고 을이 있어서 갑은 초 10일, 을은 그 나머지 20일 이렇게 사관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구분이 되는데 지금 이 자평진전 설명은 그런 설명을 건너뛰고 있죠. 따라서 자평진전의 원령 본기 위주 여타의 지장간이 불투간하거나 좌우묘인 경우 본기 위주로 용신을 취하려는 고유주책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용신 변화의 원인은 원령에 소장된 간이 하나로 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본기가 중심인데 투간시에 변화를 인정해야 반대로 본기 중심의 견해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평진전이 이런 용신 변화라는 개념을 이렇게 도입하고 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행 변화가 아니고 십신 변화가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령 정화가 해월에 생하면 본래는 본기 임수니까 정관이다. 그런데 지지에 묘와 미가 모두 있으면 목국으로 화하여 인성이 되며 기토가 신월에 생하면 본래 경금이니까 상관에 속하는데 경을 감추고 이미 임을 드러냈다면 변화하여 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는 모두 용신의 변화다. 만약에 삼합국이라면 모두 삼합국이 구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반합이라면 천간에 삼합의 오행이 투간했을 경우 일종의 천간의 유인력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공국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의 변화를 인정하는 거죠. 정화가 해월에 출생했는데 묘미가 같이 있는 경우입니다. 김장원 명조 비교해보면 김장원 명조가 정관격에서 을묘, 정해, 정미, 경술입니다.
본기 임수가 불투관했죠. 삼합국 인수가 일단 성립이 됐는데 형이 됐습니다. 형. 그리고 을목이 투관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삼합국이 아니더라도 해묘 두 개만 해도 해묘 을까지 해서 목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변한 것이냐, 변한 것으로 보지 않고 그냥 정관격으로 봅니다. 그리고 인수가 국을 이루어서 투관함으로 겸격이 가능하겠죠. 여기서 그러면 이것을 인수격으로 변한 것으로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김장원 사주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김장원 사례를 보면 인수격으로 논하지 않고 정관격으로 논하고 인수로 변했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용신 변화에 설명하는 거하고 정관격의 김장원을 설명할 때하고 약간 다르죠. 그러면 이때는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유는 몇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미술형에서 찾는 방법, 그러니까 인수가 목이 완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또 하나는 경금이 천간에서 을과 합해서 을이 인수가 무용이 될 수 있다는 거. 무용. 년과 시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합한다는 것이냐. 년과 시는 월과 시보다는 멀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지지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지지가 묘술 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정황이 있죠. 그래서 천간끼리도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을과 경이 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천간의 을목 인수는 경금한테도 합을 당하지만 바로 옆에 정화가 있어서 을목이 인수로서 그 작용력을 그렇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인수격으로 변했다. 용신이 변했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가 있기 때문에 인수가 재하고 상극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때는 인수는 신약할 때에 도와주는 그런 역할. 그래서 뒤에 엄격하게 따지면 겸격 중에서 겸격을 두 개로 나눕니다. 겸격, 겸용, 병용. 선신으로 변화한다고 했을 때 그
일단 겸격이 두 개를 다 쓸 수 있으면 겸용이고요. 그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병용입니다. 여기는 지금 김장원 명조는 원래 관격인데 재가 있고 인이 있죠. 재와 인을 같이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쓰지 못하는 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재와 관을 쓰고 인성은 일단 뒤로 물러나 있는 거죠. 이런 경우를 병용이죠. 병용. 그러니까 겸격, 병용. 겸격에서 관과 재를 쓰는 거죠. 도리어. 그럼 인성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인성이 정말 완전히 무용인가? 일주 정화가 해월생이고 그다음에 술미형이 있어서 정화가 약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정화의 기운을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성이 무용이거나 해를 끼치는 건 아닙니다. 뭐 희신 역할을 한다. 이 팔자는 그래서 재관인을 다 재관인의 긍정인자를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토가 신월에 생하면 원령봉기는 상관격이죠. 그런데 상관경금은 천간에 투출함이 없고 신 중에서 임이 투출하면 임은 재죠. 정제. 변하여 정제격이 된다. 원률 분야 대신에 용신의 변화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평진전의 투로의 형식은 하나는 천간에 투출한 것이고 하나는 삼합국이죠. 삼합국의 본신이 하나에 투출한 것을 취급하는 것이다. 천지를 유행한다고 했죠. 삼합. 다시 제가 정리를 좀 추가로 해놓으면 용신의 변화, 우행의 변화가 아니고 십신 변화다. 객관성. 변한다는 의미로 좀 더 이제 고민을 좀 계속 하셔야 될 겁니다. 정화가 해열생이고 해중의 임수는 정관인데 지중에 동시에 음유가 있으면 해묘미가 목국을 이루는 상황인데 이것은 인월에 출생했다고 하지는 못한다. 그렇죠? 월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십신이든 뭐 우행이든 십간이든 변화라고 해서 무슨 월이 삼합을 이뤘다고 해서 월 자체가 바꾸는 건 아니죠. 십신 변화로 그러니까 정관이 바뀌어서 인성이 된다. 십신으로. 월은 그대로인데 정관의 좋은 점, 우성의 인성의 좋은 점을 다 쓸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사실은. 자평진전 이런 어떤 논리는 사주팔자가 좋은 어떤 십신의 좋은 점, 좋은 특성을 쓸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리기에 그 쓸모가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좋게 변화하면 그 격이 더 아름다워지며 좋지 않게 변화하면 그 격이 마침내 파괴되는 것이니 좋게 변화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신이 인원에 행한 경우에 병을 만나면 정제가 변해서 정관적이 되는 것이고 선신이 선신 이미 술월에 생한 경우에는 신을 만나면 술월 칠살이 바뀌어서 인이 되니 전적으로 살로 논하는 것이 아니며 개가 인월에 행한 경우에 갑상관은 숨어 있고 병이 투출하거나 그러면 재가 되죠. 상관이 재. 오나 술과 합을 이루면 상관이 바뀌어서 재가 되므로 동시에 정관 무토가 투출했다 하더라도 재가 왕하여 관을 생하는 것이 된다고 논할 수 있다. 상관이 투출하지 않으면 상관 경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을이 인월에 생한 경우에 이것은 월급격인데 무가 투출하면 재가 되는데 오나 술과 합을 이루면 월의 겁자가 바뀌어 식상이 되는 것이니 이와 같은 종류는 이루 다 셀 수 없는데 모두 좋게 변한 것이다. 선신이 선, 악신이 선신 이런 경우에 다 좋게 변한 거죠. 그런데 선신이 악신으로 바뀌었다. 악신이 악신으로 바뀌었다. 이런 경우에는 좋게 변한 게 아니죠. 임생 수월 봉신이 화살위인 부전 이 살론 이미 수월에 생하고 신을 만나면 술무토 살을 화하여 인성이 되는 것이고 전적으로 살로 논할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개생인월은 여기서 다 필요 없는 거죠. 여기에 개생인월이 이제 설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중복이 되고 겹쳐 있는 거죠. 잘못 편집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원문에서 지금 그 말입니다. 이미 수월에 신을 만나 살아가는 신이 되는 것이니 전적으로 살로 논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삼합으로 변화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설사 합하의 오행을 보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필요로 한다. 인이 신이 일월생이다. 병화를 만나면 재를 화하여 관으로 화한다. 즉 정제격이 병화 정관이 투출하여 합신한다. 제격에 생관하는 것을 변한다. 일간과 합하는 것을 합하는 것을 주목하여 화기를 논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격이 관격으로 변하는데 이것은 용신이 바뀌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격으로 논해야 되고 용신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제격으로 제왕생관이죠. 제용관생 이것은 조금 다른 개념한테 제격의 관을 생하는 거고 여기서는 화제 유관으로 하려면 관격으로 바뀌고 제가 관을 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평진전 논리대로 용신이 변했다고 보려면 여기서는
이제 관격으로 변하고, 재는 관을 돕는 글자나 겸격 이렇게 되는 거죠. 재관을 다 쓸 수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잡기 인수격인데, 잡기월에 인수가 투관해서 월 본기인 살과 투관한 인수가 서로 돕는 거죠. 상성이죠. 도와주면 살격이 인수로 변해서 잡기 인수격, 살인 상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격 되는 거죠. 그래서 살격과 인격이 겸용이다. 여기서는 겸용인데, 겸격, 겸용, 겸격, 병용 나눠보면 인수와 살이 용신이 바뀌었으니까 격이 두 개가 되는 것인데, 인수와 살을 다 같이 쓸 수 있으면 겸용, 하나를 쓰고 하나를 쓰지 못하면 병용. 그런데 여기서는 두 개가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겸용이 되는 거죠. 겸용은 주, 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격이 주이고 살격이 보이다. 이 경우에는 지금 인월의 개수인데, 악신이 선신으로 바뀐 경우죠. 그래서 상관이 재로 변화한 경우입니다. 변화한 후에 성격이 되는 거죠. 변화하기 전, 그다음에 변한 후. 변하기 전은 상관, 변한 후에는 재. 그래서 상관과 재를 모두 쓸 수 있다.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상관과 재격을 겸하죠. 그러니까 겸격이 되고, 여기서는 겸격의 겸용입니다. 겸용은 겸격 중에서 그 격이 두 가지 다 쓸 수 있는 것. 병용은 겸격 중에서 하나를 버려야 되는 경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도 본기가 투관했어. 그리고 지지는 회국한 경우 같이 취급하는 거죠. 똑같이 재와 상관, 삼합국도 투출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죠? 투관한 거. 그런데 그 삼합 오행까지 투출하면 완벽하게 투관한 거죠. 천간에서 병화가 투관하고 지지에서 화국을 이루어 천간의 병화를 지탱하니 강렬한 화세로서 병용할 만한 글자가 없으면 제격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변해서 겸격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변격으로
상관이 아니고 제격으로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투간회지죠. 투간회지. 투간회지는 완벽하게 변하죠. 물론 이때도 완벽하게 제격으로 변했는데 제격의 상시는 상관이 되는 거죠. 격은 같이 격 수준에 돌고 있으면 대등하기 때문에 상신이 될 수가 없죠. 여기서 원래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완전하게 변했으면 상관은 이제는 상신이 될 수 있다. 재용, 식생할 때 무토가 투관해도 역시 제왕생관이다. 무토는 관이기 때문에 본래 상관격을 이제 버리고 재관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격, 변격을 논할 때 항상 변하는 그 격과 변하기 전 격, 것들을 다 좋은 점을 쓸 수 있는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서로 조합을 맺어서 여기서는 지금 상관과 관을 조합하면 파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상관과 재는 물론 성격이 되지만 상관과 관은 파격이기 때문에 상관을 버리고 재와 관, 이 두 가지의 격을 우리가 논하는데 이때 물론 상관도 재가 있기 때문에 상관에 좋은 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통관, 상관, 견관로 논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재관적으로 볼 뿐이죠. 이러한 논법은 상관격의 원령 본기 상관인데 마침 지지에 국을 이루는 경우 그것이 만들어내는 작용관계 중 가장 우선하는 것이 그 국, 여기서 말하면 재죠, 재. 그 국에 있다는 것이고 사막국에는 통관장을 구비하고 있으니 원령 상관이 천간에 투관한 정관을 극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연속 상생 구조를 만들어낸다. 명분을 분석할 때 지지 삼합 반합이 매우 중요하며 소홀하면 안 된다. 겸용과 병령 잡기월에도 난다. 다만 기타월의 경우에도 겸용은 주부의 구별이 가능하다. 병용은 하나가 무용이면 다른 하나를 용하는 것. 겸용, 병용의 개념은 어떤 경우에 쓸 수는 있죠. 을이 일월생이면 월겁이 병령한다. 오나 수를 만나면 겁이 식상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악신이 선신으로 변하는 거죠. 이때 또 인중에서 무토, 재성이 투출하면 식상생재하며 비겁쟁재로 논하지 않는다. 두 단 한 번 더 변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는 회합으로 변한 것이죠. 회합. 변화로 인하여 꺼리는 것이 기쁜 것으로 화하고 기가 희로 선한 것으로 변한 것이다. 악신이 선신으로 그 변한 십신이 성격 무형을 구비한 그런 케이스죠. 겁재격인데
식상으로 변했고 이때 재성까지 투관하면 식상의 격이 성립하는 거죠. 변한다는 것은 오행이나 기후가 변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행이나 기후는 본질의 자연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원령이죠, 원령. 십신, 격국이 변한다. 그러니까 외부적 어떤 평가, 사회적 평가, 어떤 그런 관점이 변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이거 월급격이 변한 경우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죠. 무토가 투출하면 인월에 무토가 투출하면 천간에 재를 겁탈한다. 다만 지지에 합국을 이루면 월급은 우선 지지에 화국을 생하여 식상 생지에 따라서 비급 정제로 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주에서 어떤 생극이 이루어질 때 일단 좌지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보라. 이런 걸 우리가 여기서 도출할 수 있죠. 우리가 사주팔자를 볼 때도 항상 동주 상태를 먼저 보고 동주 상태가 생하는지 극하는지 해서 그러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점지를 볼 때 그 좌지 앉아있는 곳을 먼저 봐라. 여기서는 지금 앉아있는 곳이 삼합으로 이루어져서 이 간극, 지극간을 화해하는 거죠. 개수가 인월생, 을목 인월생의 사례 설명은 매우 중요하다. 즉 상관이 제국 중에 있으면 먼저 재를 생하고 재가 통관해 주는 거죠. 천간에 관을 극하지 않는다. 월급이 식상 중에 있으면 먼저 식상국 중에 있으면 국이죠. 국. 그러니까 삼합. 동주가 삼합에 같이 끼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한 좌지가 항상 삼합에 같이 끼어 있어야 되겠죠. 먼저 식상을 생하고 천간에 재를 극하지 않는다. 유정은 동과 관계. 좋지 않게 변한 경우죠. 선신이 악신으로 파격처럼 취급하는 거죠. 병이 인월에 생하면 본래 인수가 되는데 천간에 갑이 투출하지 않고 오나 술과 합하게 되면 변화하여 겁재가 되며 병이 신월에 생하면 본래 편재인데 이미 투출하거나 자진과 합을 이루면 변화해 칠살이 되므로 이렇다. 조창이 변한 경우다.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파격 또는 불변 선신이 악신으로 변한 경우는 우리가 본래 선신을 불변한 것으로 보지만 이때도 좋지 않은 이런 격으로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자평진전이 용신 변화에서 말하는 것은 주로 한 원령의 장관이 투로한 것이 본기와 다름 또는 삼합으로 국을 이룸 이것들이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런 변화는 여전히 정격의 성격 모형 분석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혼란이 초래되지 않으며 원령 잡기인 진술충미 외에는 기타 원령에서는 여전히 원령 본기로서 국을 정하는 것이 비교적
안정되고 타당하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다. 그렇죠. 원령 본기로 어떤 격을 정해야 된다고 하는 이론을 세우다 보니까 변환경을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를 원령 그 용신 변화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설하고 선생이 그 설명을 해놓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고, 제가 이렇게 펜으로 써놓은 부분 제 생각을 써놓은 건데요. 그리고 어떤 그 주보법을 설명을 해놓은 건데, 여러분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왕극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청말 시기에 고위 관료, 그다음에 그런데 친일파로서 불명예스러운 어떤 그런 관료로 우리가 이 중국에서는 기억되는 모양입니다. 사망한 시기가 45년 5월 25일입니다. 을사, 신사, 갑오일. 사망한 시기와 이 사주팔자를 비교해보면 주보를 정하는데 훨씬 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죠. 임수, 비견, 그 다음에 용신은 편인, 그 다음에 청용신은 을목상관.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흉신, 악신 위주죠. 이런 악신이 재화가 잘 돼서 성격이 되더라도 결국은 굴곡이 많은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 사후에 좀 그런 인생, 이런 것들이죠.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인, 군녀라고 군녀, 리어. 군녀. 군발이 이런다는 군녀. 이런 편성 위주의 어떤 그런 양인격의 재성이 살을 생함을 기뻐한다. 소요남 팔자는 좀 살이 약하니까 양인격에 살을 제살하는 건 아니고 살이 약하면 살을 도와준다는 걸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타가 나는데 기토입니다. 기토. 변화돼 본래 격을 잃지 않게 하는 경우가 있다.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본격이 이제 이루어진다. 본격이 변한다. 변한 후에 그 격, 그것도 성격이 된다. 변한 격이 이루어지는데 다시 변하거나 복원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성립할 때 본래 격은 잃지 않는다. 겸용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만 용신간의 불화시에 겸용이 불구하고 그 조합을 우리가 봐서 정하는 거죠.
아까 앞에 설명을 잠깐 드렸듯이. 이건 지금 본문이고요. 뒤에 설명을 해놓은 걸 보시면 됩니다. 자, 신이 인월생인데 병화와 간목이 투관했습니다. 그럼 정제격인데 관성이 투관, 재생관. 그래서 본기 갑이 투관하든 투관하지 않든 모두 생관, 제격이죠. 제격의 관격. 그러니까 그래서 주된 격은 제격이고 제왕 생관한다. 본격을 잃지 않는다. 부실 본격이죠. 여기서는 사실은 우리가 그 앞에 그 고서들의 그 격국법 그 요약할 때 원령 본기가 정제격이면 어떤 경우보다도 정제격이 우선한다고 우리가 공부했었죠. 거기에 해당됩니다. 본기 갑이 투관하든 투관하지 않든 그게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겸격에 같이 쓸 수 있으니까 겸용이 해당되고, 그 다음에 겸용 중에서 우리가 주차, 주보를 가린다고 했으니까 주는 바로 정제, 보는 정관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을이 신월생인데 임수가 투관해 있다. 그러면 원령 본기는 정관. 그런데 임수가 투관하니까 인성. 그래서 겸격이고 겸용이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이제 다시 무토가에 투관하면 정관격에 임수가 투관해 정관 폐인이죠. 다시 무토 재성이 투관하여 재생관하려고 하는데 재인이 서로 상전한다. 임성이 폐하에 물러난다. 재인이 상전하면 원령에 통근했지만 격은 정관이 되고 인수는 겸격으로 재성이 무용할 때 가용한다. 그래서 임수가 지금 장생이죠. 부토는 그냥 신의 무임경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저는 무토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무토가 약하죠. 제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재성이 정관, 그다음에 인수, 재성이 겸격이 되느냐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정관과 인수를 쓰는데 재성이 운이나 이런 데서 어떤 힘을 받는다. 그러면 정관과 재성이 겸용이 가능하죠. 그때는 겸용, 정관, 재성이고 병용은 정관, 인수입니다. 이게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병용일 때는 재성이 무용일 때죠. 그러니까
정관재성이 병용이다 그러면 정관재성이 재성을 쓰지 못하고 정관만 쓸 때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죠. 그때는 인수를 쓸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은 인수와 변한 인수와 재는 겸용은 불가능하고 병용만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둘 중에 하나만 쓰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서로 상극이니까. 상관격, 재성이 투관해서 화상 유지하는데 본기인 상관도 투관했죠. 그래서 격은 다시 상관격이니 무토 간을 보는 걸 꺼린다. 이 경우에는 다시가 아니고 그냥 상관격이 본기가 투관해서 상관격, 그리고 거기에 재가 투관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냥 편하죠. 그래서 주된 격은 상관, 본기가 투관해서 상관이죠. 상관이 용제하는 거죠. 같이 투간에 같은 그 원령에 근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그 장간 분일용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겸격은 가능하지만, 겸격, 겸용이 가능하지만 주차로 나누는 거죠. 인수격, 인수가 투출한다. 지지가 화국을 이루고 일주를 지탱하면 비겁의 투관해지이므로 변격에 해당되지 않고 길신격 유진이 인수격이다. 인수격, 임수가 투관, 살이 투관하는데 파괴가 없으며 살이 투출하는데 인성은 본래 화살하는 거죠. 제격인데 병화가 신월에 임수 살성이 투출하고 식신 무토가 투출해 제살합니다. 구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변격인데 살성이 투출하면, 제격의 살성이 투출하면 변격이 파격이 됐지만, 식신 무토가 투출해서 투출해서 제살하니까 다시 변격이 성격되는 거죠. 그래서 본격, 제격이 성격되는 겁니다. 제와 살과 식이 있는데 제살조합은 파격, 살식, 제식은 성격하는, 그래서 본격을 잃지 않는다. 설하고 선생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앞에 설명한 거하고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충분히 다 이해되실 겁니다. 같이 쓰는 겸격인데 같이 쓸 수 있지만 주차가 있는 겸격 겸용, 그 다음에 겸격인데 하나를 쓰고 하나를 못 쓰는 겸격 병용, 이런 것들을 구분할 때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글자들의 긍정적인 측면, 일주 입장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모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제격이 살격이 됐다가 살격이 식신 제살로 성격이 되면 그다음에 살, 식, 이 세 가지의 좋은 측면을 일주가 다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